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한국 문인을 대표하시는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님을 역임하신 황지우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총장님은 전남 해남 출신이시죠?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시인이시죠? 네. 예, 시인이시면서 문학뿐 아니라 연극, 예. 미술, 예. 사진 등 이렇게 한마디로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도록 그 다방면을 넘나드시면서 그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이시단 말이에요. 아이고, 네, 근데 너무 그런 과분한 평가는 말씀이고. 뭐 어디서나 다 받으시는 상황인데 지난 2006년도에는 우리나라 그 예술인들의 산실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님으로 계셨어요. 예.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독특한 문학 장르로 또 이 분야의 개척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먼저 좀 말씀 한마디 듣고 넘어갈까요? 2006년이면 이제 어느덧 20년이 넘었네요. 네. 네. 그때 이제 제가 학교를 맡으면서 우리 한국 학교 교육의 문제점, 예. 즉 여러 가지 주어진 문제에서 오직 하나의 정답만을 찾는 그런 수렴적 사고로만 학생들을 평가해 가지고 예. 최고 상위에서 최하까지 학생을 한 줄로 이렇게 개서화해 가지고 상위 몇 프로가 이른바 서울에 집중된 명문대학을 그것도 아주 추운 날 단 하루 시험 봐가지고 거기 입학 성적에 평생을 지배해버리잖아요. 예. 뭐 그날 운이 안 좋아서 성적이 좀 나빴거나 또 이 학생에게 다른 그 재능이나 잠재력이 있는데 예, 오직 정답 찾기 하나로 찍기로만 학생의 능력을 평가해 가지고 졸업 후에 뭐 취직 문제라든가 전공을 선택해 나가는 길을 이렇게 제한해 버리는 예. 이게 한국 교육의 가장 이제 깊은 질병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네. 그 우리 그 지성 그 지능이 예. 오직 하나의 정답을 찾는 수렴적인 사고가 아니라 주어진 문제에서 오히려 여러 질문들을 끌어내는 예.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발산하는 예. 그런 사고방식이 같이 있대요. 예. 하나가 원심력적이라면 구심력적이라면 다른 하나는 원심력적으로 예. 발산하는 사고. 그리고 많은 창의적인 생각은 이런 발산적 사고에서 나온다고 이제 인지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예. 그걸 보고서 예. 한혜정은 이른바 수능 점수 있죠. 예. 예. 이걸 전혀 반영 않고 학생들의 숨은 능력을 찾아내는 우리 자체의 그 입시 방식, 예. 선발 시험을 통해서 이제 발굴해가지고 한혜정의 오늘날 그 뭐 이른바 레전드라고 할까요? 예. 예. 이것이 있게 된 거는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교육부 산하가 아니라 예. 문화관광부 산하였기 때문에 교육부 규제를 안 받았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교육 실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그 한혜정 성공 비결의 첩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실험에 이제 입각해서 그 당시 제가 창의성 중심 교육에 대해서 이제 이 대학 저 대학 다니면서 특히 카이스트와 이제 포스텍, 포항공대 등등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교류하면서 오늘날 새로운 21세기형 예술 교육의 모델로서 여러 전공을 넘나드는 그런 발산적 사고에 의해 이제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이런 교육 실험과 모델을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서 중장기 사업으로 예산 따와가지고 이른바 아트 앤 테크놀로지 예술과 과학기술을 융합하는 그런 랩을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이게 뭐 일본에도 알려지고 특히 홍콩에까지 알려져서 일본의 교토 조형예술대학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해가고 홍콩 부시장의 스태프들 데리고 와서 학교 벤치마킹 해가고 그랬는데 이런 학교 실험이 한 8년 정도 계속 됐더라면 바로 어떤 성과가 나왔을 텐데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래서 다시 이제 요 창의성 중심 교육 요게 자초돼 버렸어요. 그랬구나.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세계의 흐름, 트렌드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2017년 이 응안에는 이제 교육부의 교육 캐치프레이즈로 뭐 창의 인재 육성, 창의성 교육 이런 게 일반화됐던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우리 교육이 좀 획일화되어 있는 건 사실 아니었습니까? 그동안에 그게 가장 큰 점수 위주로 줄 세우기. 사실은 그게 우리 그 똑같은 학생들 간의 위화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처지는 사람은 계속 처질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불균형적인 아주 모순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평생 어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 그렇죠. 그 총장님도 우리 지역인 전남, 해남 출신이시고 널리 그 문학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또 바른 시각으로 보시고 문학을 통한 시를 통한 또 비평도 하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꼬집어 주시고 하셨는데 그 한참 그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십니다만은 그 좀 권위적인 정치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이런 체제에서 그 언어로 이런 그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하는 저항 시인으로도 유명하시단 말이에요. 그 시절 얘기 잠깐만 좀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1980년 제 개인적으로는 그 5.18 그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전 그냥 학자의 길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의 큰 질문 앞에 서게 되면서 학문으로 가는 길을 이제 버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마음속에 품어왔던 시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암울했던 80년대를 20, 30대 젊은 혈기로 통과하면서
뭐 누구나 그랬습니다만은 제 시의 펜 끝에 제일 끄트머리는 자유가 아니었는가. 자유를 향한 어떤 몸짓으로서 이제 시라고 이렇게 끌적거렸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당시 이제 언론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문학의 이제 검열제도 이런 것 때문에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없게 하는 그렇죠. 제한. 이런 언어적인 제한이 어떤 점에서 제 시에는 축복이지 않았나. 그 제한을 뛰어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뭐 실험을 시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국 문학의 가능성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서정시 위주로만 일색을 이루었다면 그것을 형태 파괴하면서 조금은 이렇게 과격한 그런 한국어의 가능성을 어디까지 이렇게 팽창해 보일 수 있었는가 이제 그런 시도를 했다는 점이 이제 우리 시문학사에서 저의 어떤 흔적이라면 흔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총장님 아까 처음 질문에서도 문학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의 그 세계를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솔직히 그 총장님의 문학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논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깊이 있게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 총장님이 추구하시는 문학의 세계를 좀 쉽게 풀어서 짧게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문학을 하고자 하는 그 후배들에게 시를 쓰려고 하지 말고 먼저 시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라. 그 시적인 것에 대한 인식을 얻게 되면 그 시는 언어 속에도 있지만 언어 밖에도 있다. 뭐 들녘에 저녁에 하나가 이렇게 갈대숲에 이렇게 내려앉을 때 그것이 그 알을 낳는 닭의 모습으로 보인다든가 그런 데도 시가 있고 그래서 그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진다. 시적인 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 시를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시적인 것을 추구했다. 이제 그게 제 시학의 단면인 것 같습니다. 그 후에 2015년도에 그 개정 교육 과정이 확정되면서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것을 이제 교육 목적으로 한다고 정한 것으로 아는데 그 후에 10년 후에 벌써 10년 전부터 창의 교육을 우리 총장님은 이미 시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십시오. 우리 교육 체제가 45년 미군정 시절에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됐잖아요. 특히 이제 그 예술 교육, 미국의 이제 주립대학,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주립대학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립 종합대학 안에 들어있는 예술 교육이란 예술의 아주
전문적인 인재, 예술가를 육성하기보다는 예술에 대한 교양이 있는 그런 일반인 중심의 이제 교육 체제였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를테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음악대학, 또 연대, 한양대 이런 이제 예술대 체제가 이런 시스템을 갖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체제는 기존에 있는 예술들, 음악 같으면 뭐 바하, 베토벤, 브람스 이미 작곡된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악기로 재연해내는가, 재생해내는가. 다시 말해서 재생적인 교육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있지 아니한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보다는 리프로덕티브하게 주어진 것을 그대로 정확하게 실현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건 테크닉, 테크닉이 중요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또 있지 않은 것으로 다른 가치로 만들어내는 창의성 보다는 이미 있는 것을 지켜내는, 문자 그대로 컨서브하는, 말하자면 이런 컨서버토리 학교가 지금까지 쭉 주류를 이뤄왔잖아요. 근데 이제 20세기 80년대 특히 21세기 와서 세계의 이런 아트 월드, 예술 세계가 획기적으로 뒤집어 버렸어요. 이제 이런 충격이 오게 된 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하고 같이 논의됩니다만은 이제는 세계를 표현하고 사고하는 언어가 디지털 랭귀지로 바뀌어버렸죠. 요즘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이거 보고 손가락으로 조작하는 이 컴퓨터 베이스드 언어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무엇을 이렇게 그대로 재현해내거나 어떤 대상을 영락 없이 똑같이 그려내거나 복사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재생하는 예술은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이런 재생하는 테크닉, 이거는 마치 중국의 수많은 공장들에게 이렇게 주문해서 미국에서는 디자인만 해주고 거기서 주문 생산해가지고 와서 고가로 팔거나, 뭐 인도에서 주문해서 미국에서 다 디자인해가지고 팔거나, 이런 세계가 돼버렸잖아요. 애니메이션만 하더라도 중국 애들은 그 작화를 정말 잘합니다. 우리도 작화 섬세한 부분이 있나요, 그 애들이? 이게 이제 손재주가 좋으니까. 근데 이런 손재주만으로 재생하는 테크닉, 이거 가지고는 예술 세계에서도 항상 세컨더리, 부수적인 위치로 떨어져 있고, 실제로는 얼마나 창의적인 콘셉트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걸 이제 하이 콘셉트, 하이 콘셉트과 그것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것인가. 가슴을 이렇게 깊은 데서 타치할 것인가. 그걸 이제 하이 터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하이 컨셉과 하이 터치 중심으로 예술의 흐름이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어. 저희 한예종에서는 2005년, 6년도에 미술원 같은 경우 미술대학 들어가려면 다 석고대상 했잖아요. 그죠? 근데 석고대상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뭐 파란 텐트천을 깔아놓고 거기에 검은 염소 2마리를 풀어놓고 그거 연필로 아무렇게 그려봐라 한다든가 또는 바둑돌, 검은 돌, 하얀 돌을 여러 개 주고 요걸 가지고 뭔가 조형해봐라 라든가 또 일회용 똑딱이 카메라 주고 학교 근처에 7시간 풀어놔요. 뭐든 찍어와라. 이렇게 이른바 입시 학원에서 또 학교 교육에서 아주 죽어라고 연습시켜서 만들어낸 그 애워진 암기된 재능이 있잖아요. 섞어도 이렇게 그렇죠, 하면 이렇게 그렇죠. 하게 된다. 이렇게 암기된 재능, 이 아닌 숨어 있는 재능을 이제 발굴하는 쪽으로 저희는 쭉 그 입시 실험을 해왔고, 이게 지금 한국의 유수 예술대학의 입시 방식을 혁명적으로 좀 바꿨습니다. 홍대도 이제 석고대상 이미 안 합니다. 많은 대학이 석고대상 많은 변화가 있구만요. 네. 이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 글로벌 트렌드가 바뀌니까,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서울의 유수대학들도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고, 점점점 이제 창의적이지 않으면 예술색으로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데, 여전히 이제 우리 지역 예술대학은 이제 재생적인 그 교육, 게 좀 아직도 매몰되어 있고, 콘서바토리형으로 매몰되어 있는데, 광양에 예술고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국의 예술고가 30개가 있습니다. 30개. 광양 예고는 31번째입니다. 근데 30개의 예술고가 다 콘서바토리형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음악 같으면 이제 서양 클래식 중심, 악기별 전공으로 나뉘잖아요. 피아노, 바이올린, 관악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전형적인 재생적인 훈련이거든요. 이런 콘서바토리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 30개나 있어요. 근데 이제 외부 환경이 막 바뀌었잖아요. 첫째로 인구 절벽 때문에 계속 입시 미달 사태. 지금 이 콘서바토리형 예술고가 서울과 수도권의 세 학교 외에는 지금 각 지역 예고가 사양화되고 있습니다. 곧 문 닫게 돼 있어요. 일단 지원율이 떨어지니까 미달 사태. 특화가 안 돼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겠죠.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많고 여러 지역에 많고 인구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광양에 예고가 새로 생긴다면 이런 콘서바토리형
예고로 갔다가는 몇 년 뒤에 결국 정원 미달이 될 방향으로 가게 돼버린 거예요. 아, 심각하구만요. 예. 근데 다행히 제가 놀라운 것은 이 교명입니다. 네. 한국 창의예술고등학교란 말이에요. 아, 예. 창의예술고. 예. 이거는 이제 2015년 우리 교육부 이제 전체 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가 창의 인재 이쪽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서 이제 내려왔겠습니다만은 근데 교명은 그 학교 교육의 정체성을 규정하거든요. 이 학교는 창의성 중심 교육으로 간다. 를 이미 교명이 내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창의성 교육이란 같은 거에서는 같은 것만 나오지 다른 게 안 나오거든요. 창의란 다른 것들, 이질적인 것을 섞었을 때 나와요. 필연적으로 융합하지 않으면 새로운 게 나올 수 없어요. 이거는 예술 교육 이전에 과학기술계가 20세기에 이제 여러 다학제 융합에 의해서 놀라운 결과들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핵물리학하고 또 유전 생물학 네? 이런 새로운 영역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삶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과학기술 쪽에는 참 융합교육에 의해서 새로운 분야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광양의 뭐 일반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예술고등학교 교육은 필연적으로 창의성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특히로 현재 창의예고의 광양 창의예고의 학교 내부 분주는 이런 예술교육의 노선의 충돌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콘서바토리로 가려고 하는 기존의 교사들과 시대 명제에 맞게 창의성 교육으로 가려고 하는 노선 사이에 충돌인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후자로 가야 합니다. 창의성 교육으로 가야만 합니다. 역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나 세계적인 트렌드로 보더라도 어차피 우리 예술을 하는 후진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창의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는 총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더욱더 절실한 것 같은데 문제는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정부 교육당국에서도 창의융합 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내부적으로 언바란스들이 생겨서 이게 융합이 안 되고 하나의 그 공통된 의견으로 그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모순으로 저는 우선 교육 당국의 문제가 크지 않는가 싶어요. 시스템이 없지 않는가. 이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흐름대로 가면 될 것인데 그게 없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다가 맡겨놓고 보니까 서로 우왕좌왕하고 이러면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여기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풀어내는 것은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남 교육을 통할하고 계시는 말하자면 전남도 교육감 교육감님이
그분의 지금 가장 중요한 정책 캐치프레이즈가 전남 교육의 대전환인데 네. 그냥 전환 정도가 아니라 대전환이에요. 지금까지의 관행 기초를 완전히 180도로 네, 전환한다는 뒤집어서. 건데. 네. 네. 그러면 그에 맞게 지금 현재 내분에 쌓여 있는 광양 창의 예고의 교육 목표가 콘서바토리로 가느냐, 창의성 중심 교육으로 가느냐, 이 양대 노선에서 어느 쪽이다라고 분명하게 디렉션을 내려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그것만 내려버리면 돼요. 예. 그럴 디렉션을 최고 기관장이 정책 결정자가 그렇죠. 디렉션을 정확하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나 우리 교육부 뭐 정권하고 관계없이 그렇죠. 역대 교육부의 지침이 지금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 융합형 인재 이 안 가면은 생존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오직 인재로만 살아날 맞습니다. 남을 나라인데 이쪽으로 안 가면 우리 미래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어린 미래 세대들 길을 열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4년, 8년, 12년을 내다보면서 분명하게 교육 지침, 특히 우리 예술교육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것만 딱 천명하면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참 좋은 대안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게 될 우리 시청자들이나 학부모들 또 학생들 교육 당국자들도 아마 우리 총장님의 그 말씀에 꼭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묻고자 하고 했던 부분들을 전체 다 풀어주셨어요. 여기에서 인터뷰를 마쳐야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조언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 그 지역 예술 또 특히 창의 예술고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좀 관심과 지도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지자체도 역시 문화도시로 발전하는데 큰 어떤 기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